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토요일 오후 2시 정도가 됐어요. 이번 한 주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도 변함없이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 동행할 수 있도록 셀트리온의 양적인 펀더멘탈 경쟁력 그리고 질적인 경쟁력을 자세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 최소 10년 이상 항해를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준비를 자세하게 해왔고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주식 투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 그리고 기업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식 투자가 경제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같이 하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는 이 기업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이오 시장 규모와 우리 셀트리온이 그 안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바로 한눈에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자료를 보셨던 분도 계시고 안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료, 이 기사, 이 한 장에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볼게요. 바이오약품 시장 항체 치료제가 대세.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 그죠? 항체 치료제 절반은 항암 분야. 계속 볼게요. 바이오 의약품 핵심은 항체 치료제이다. 대세는 항암제. 한국 바이오 의약품 협회에 따르면 바이오 약품 가운데 항체 치료제가 51.1%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항체 치료제는 인체가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 물질에 감염된 후 이에 대항해 만들어낸 항체 중 특정 병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걸 선별해 만든 치료제자. 주로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즘, 암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활용된다. 항체 치료제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암제다. 항체 치료제 가운데 2019년 매출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보면 항암제가 4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머크의 키트루다,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옵디버, 로슈의 아바스틴, 허세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근골격계가 34.4%로 항암제의 뒤를 이었다. 대표 품목으로는 에삐의 휴미라, 존슨앤존슨의 리툭스탄, 그리고 레미케이드 등이었다. 자, 이 자료만 보더라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머크의 키트로다, 그리고 옵디보, 아바스틴, 허셉틴, 휴미라, 리툭산, 레미케이드. 이거 셀트리온이 하고 있고 앞으로 다 할 제품입니다. 근데 바이오약품의 핵심 항체 치료제이며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한 항암제에서 핵심 경쟁력을 나타낼 그런 제품들입니다. 제가 부가 설명을 이 기사를 다 본 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분비계 주증 제조합 단백질. 요거는 1세대 바이오약품입니다. 요거는 시장이 30%,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제조합 단백질의 시장, 바이오약품 내 시장 점유율은 34.9%, 35% 정도 차지하고 2024년도까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요한 건 시장 규모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성장성이 이제 1세대 의약품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인슐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예요. 성장 가능성이 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3세대 의약품이에요. 뭐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뭐 카티,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들로 맞춰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얘네 시장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몇 프로? 1.5%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막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그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률은 크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바이오 그 산업을 좀 이해를 해야 그 시장에서 우리 셀트리온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바이오 산업을 분석을 해야 돼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대로 언급을 하고 갈게요. 바이오약품에는요, 기본적으로 0세대에서 3세대까지 있습니다. 0세대는요, 백신이에요. 그리고 1세대는 제조합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 항체예요. 그리고 3세대는 방금 봤던 잠깐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세포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면역 세포, 면역 치료제라고 하죠.
자, 우리 몸의 면역을 이용한 거죠. 요 안에 2.5세대의 기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는 바이오 베터라고 해서 SC 제형, ADC, 이중항체, 약효 주소성 플래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보시자고요. 이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하면 채워주면 돼요. 그게 인슐린, 인터페론,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성장 호르몬입니다. 항체.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이죠. 잘못하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이죠. 그죠? 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몸통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이 시장은 더 커지게 되며 가장 큰 시장을 이룰 수 있는 항암제, 이 분야에서 셀트리온이 항체 경쟁력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벡터라는 전달 물질을 써서 지금 여러 가지 유전자 치료제도 굉장히 많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세포 치료제가 있고 면역 치료제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 좀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전체 의약품 시장 규모가 1600에서 1800조, 이 중 케미칼 1200조, 바이오의약품 600조, 이 중 항체 의약품 규모가 250조입니다. 가장 크죠? 자, 이 중 과연 우리 셀트리온이 10%를 차지를 못할까요? 10%만 차지해도 얼마죠? 25조입니다. 제가 매출 항상 말씀드려요. 2030년 안에 매출 30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매출액이 1.7조에서 1.8조. 2020년도죠. 그럼 2021년도에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항체의약품 시장 규모가 250조인데 2020년 기준 이 시장은 더 커집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룹니다. 왜? 연평균 최소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재정 적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 있어요. 또한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의 시장입니다. 자, 그럼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셀트리온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항체 경쟁력은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거의 세계 최고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근거, 이 250조 중에서 물론 2020년 기준입니다. 이걸 넘어갈 수도 있겠죠. 10%를 넘어갈 수도 있겠죠. 최소 10%만 차지해도 25조입니다. 셀트리온은요. 그죠? 자, 이 근거가 뭘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 볼게요. 바이오 신약 레키노라주, 세계 최고의 코로나 치료제죠. 이거 출시 앞두고 있죠. CTP27, 바이오 베터 램시마 하나, 그죠? 램시마 SC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언급만 드리고 갈게요. 자, 램시마 정맥주사가 있잖아요. 정맥주사를 받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전문의만이 놓을 수 있고 불편한데, 램시마 SC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자기가 혼자 주사를 때려버릴 수 있어요. 어디다가? 피부층이 있으면 여기에 피하층이라는 놈이 있고 이 안에 혈관이 있어요. 혈관. 그래서 주사를 때리면, SC형 주사를 때리면 여기 단백질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항체를 또 넣어요. 그래서 피부층에 단백질이 많은데 요거를 뚫고 이 효소라는 단백질이 혈관으로 도달하게 해줘요. 이 항체를.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절대 무시 못할 기술이 아니라 이 램시마 SC를요, 바로 누가 갖고 있냐? 미국의 할로자임, 한국의 알테오젠, 그리고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전 세계 다국적, 그리고 빅파마들이 이 기술을 개발을 못해서 기술을 사오고 있죠. 아니면 돈을 내고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이게 셀트리온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는 건지 알고 계시는 거고요. 또한 이걸 보시면 돼요. 복제약이 있고요. 자, 복제약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요. 복제약이랑 시밀러는 말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항체는 똑같이 만드는 게, 바이오약품은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 단백질도 똑같이 만드는 게 다 불가능해요. 세포 자체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밀러란 말이 붙었어요. 비슷하다고. 그러면
우리 바이오 시밀러 회사, 물론 이제 신약 회사로 다이어드도 맞아. 그러면서 빅파마로 갑니다. 이제 CM으로 시작해서 바이오 시밀러에서 캐시카우를 창출해서 신약에서 압도적인 현금 차출을 또 하겠죠. 그 다음 빅파마, 케미칼의 글로벌에 가게 되면서 완벽한 빅파마, 거기에 플러스 IT가 장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바이오 시밀러 회사와 바이오 신약 회사가 있죠. 자, 보면 시밀러 회사, 신약 회사. 그러면 이 램시마 SC를 장착을 하면 얘네가 보통 특허를 온전히 다 지위를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끝날 때까지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요거를 장착을 해버리면 이 시장을 침투해버릴 수 있어요. 바이오 베터 시장으로. 그리고 미국에선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죠. 이제 그 부분 허가 받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신약을 준비하고 있죠. 신약으로서. 그리고 바이오 베터로서도 이미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거 신약 회사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특허가 끝나게 되면 시밀러 회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SC 제형을 장착해서 특허를 연장해버려요. 아예 침입을 또 차단해버린다는 거죠. 결론. SC 제형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연매출 10조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서정희 회장이 절대 헛헛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있죠? 그리고 뭐 나와요? 현재 3총사, 그죠? 캐시카우,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이걸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램시마 S제형은 올해부터 폭발적인 매출이 또 기대가 되죠. 그죠? 이거 가고 있죠? 그 다음 2021년 고농도 휴미라 출시하죠. 계속 언급드립니다. 시장 규모 최소 25조 이상. 그죠? 그 다음 9개 제품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중 항암제가 가장 기대가 된다고 했죠. 여기서 면역 과문 억제제. 이게 바로 키트루다와 옵디보예요. 자, 다시 한번 기사로 확인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을 형성할지. 자, 볼게요. 아까 본 자료예요. 실제로 머크의 키트루다, 브리스톨 마이스의 옵디보 이거거든요. 요게 향후 항암제 시장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한다는 거죠. 자, 정말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시장 규모 7조에서 많게는 25조 이상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 예측치기 때문에 더 커질 확률이 매우 매우 높겠죠. 항암제, 아까 말했던 면역관문 억제제를 하면 암세포가 있으면 자기가 주위의 몸을 숨깁니다. 그러면 T세포가 우리 몸의 T세포라고 하는 킬러세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입을 하면 이 종양 미세항검이라는 그물을 치워버리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얘를 공격해서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면역관문 억제제, 그리고 케미컬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를 다 같이 투여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임상, 파이프라인이 하나하나의 제품입니다. 이게 제품이에요, 그냥 자체가.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임상이 요거랑 면역 항암제랑 케미칼, 면역 항암제랑 뭐 표적 항암제, 요런 것들이 다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이 항암제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FDA 허가 케미컬의 약품 최대이며 이것 또한 더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럼 계속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의 양적인 파이프라인과 제품 경쟁력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2030년 매출 30조 불가능할까요? 저는 더 갈 수 있을까요? 그 안으로 땡겨질까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때 과연 주가가 얼마에 있는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까? 지금의 주가와 시총은 아마도 까마득한 가격대에 있지 않을까요? 세계 최고의 치료제, 세계 최고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주가 등장하는데 근데 주가가 떨어져? 아마도 지금 똥줄이 그들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개인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또 보고 갈게요. 자, 셀트리온의 수급이거든요. 자, 보면 셀트리온의 수급인데 금요일 날 자,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부터 해서 보면 외국인, 기관, 지금 기관이 지금 얼마 안 팔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개인이 다 매집한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 창구에는 분명히 차명 계좌도 있고 자전도 있고 그죠? 험해도도 있고 공매도 이제 세력들에 대한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이시죠? 그죠? 자, 근데 볼게요.
8,834주? 자, 볼게요. 자, 근데 이 코스피 수급이거든요. 외국인이 7,500억, 개인이 기관이 1조 4천억을 팔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아까 수급 다시 볼게요. 자, 볼게요. 기관의 물량이 얼마 없죠? 이 셀트리온만 따지면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움직인 자금 대비, 특히 기관이 움직인 자금 대비 지금 자금이 그러니까 얼마 없어 보이죠? 즉 얘네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지금 똥줄이 많이 타니까 뭐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막 주가를 막 흔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도 좀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질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기업 분석을 함에 있어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기업의 핵심 기술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양과 질 두 개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이게 셀트리온 그 책 셀트리온리즘이라는 그 뒷면에 나와 있는 책이 그 면이에요. 근데 그 부면에 상당히 너무나 우리 셀트리온의 그 질적인 부분, 정신력, 그리고 가치관, 컬처가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지금 요거를 참고하면서 다시 부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볼게요. 평범한 비주류가 일궈낸 특별한 성과의 비밀. 자, 창업자 서정진 회장의 경영 철학이 너무나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립 멤버 중 바이오 전공자 0명, 회사 임원 41명 중 비명문대 출신 23명, 평균 연령 31.8세의 젊은 회사, 글로벌 바이오 제약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 자, 경영 원칙 볼게요. 돈은 사장이 벌어오는 겁니다. 잘 되면 직원 덕, 안 되면 경영자 탓입니다. 비상식적, 비상식적일 만큼 보상한다. 기준은 스스로 정한다. 본질에 집중한다. 사람을 우선한다. 결정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 업무 방식. 일은 함께 합니다. 지시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표는 원대하게, 공표하고 현실화한다. 타임라운은 바꿀 수 없다. 문제는 그날 해결한다. 답은 현장에서 찾는다. 정면 돌파한다. 조직 문화. 남들은 못하는데 우리니까 해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가볍고 빠르게 단순하게 한다. 슈퍼 프로 액티브하게 한다. 될지 안 될지 죄지 않는다.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봐, 자네 해봤어? 이 말처럼 자, 믿고 기다린다. 월드 클래스 긍지로 일한다. 요게 뒷면인데 요거에 제가 첨가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전국 및 마스크 해방 후에 확진자와 구급차 동승도 불사. 자, 밤낮 잊은 셀트리온 연구원들. 서정진 2020년 개발 완료 특명. 자, 대단한 거죠. 같이 볼게요. 1년 가까이 오전 8시 출근, 밤 12시 퇴근을 반복했어요. 연구원들은 밤샘을 밥 먹듯이 했죠. 국민을 구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한밤중에 비상 연락은 받고 공장으로 뛰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힘든 나날이었지만, 자, 이건 잠시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죠. 자, 뒤에 볼게요. 국산 신약 개발 꼭 전쟁 치르듯 했죠. 자, 첫 코로나가 확진자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2월 초 서정진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10개월 안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라고 특명을 내렸다.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데만 1년이 걸리니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1년 내내 기승을 부릴 거라고 장담할 수 없었어요. 개발 도중 상업성이 없어서 접어야 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고 출발했죠. 검기성 셀트리온 연구소장은 1년 전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2월 개발에 시작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셀트리온 연구원 180명의 땀이 녹아있다. 서울대병원에 코로나19 환자의 혈액 샘플이 처음으로 들어간 건 지난해 2월 27일. 셀트리온 연구원들은 곧바로 상교대로 들어가면서 24시간 내내 후보물질을 찾았다. 후보물질 탐색에만 수십 명의 연구원이 투입됐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유럽 후보물질을 한 달 만인 3월 24일 300개나 찾아냈다. 평소보다 5개월 단축했다. 최종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과정도 도박과 다름없었다. 세포주를 찾으면 최종 후보를 정하기 전에 곧바로 배양과 정제 작업을 했다. 권 소장은 중간에 하자가 생기면 바로 접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다. 느껴지죠? 자, 4월 13일 최종 항체 후보군을 도출해준 셀트리온은 7월 임상에 들어갔다. 권 소장은 연구원 모두 돈보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치료제 개발에 매달렸다.
그는 지난해 개인적인 약속을 한두 번밖에 잡지 못했다. 무조건 결과물을 내겠다는 각오로 올인했다. 임상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해 12월 루마니아에서 머물던 직원에게서 SOS가 들어왔다. 확진자가 급증해 여긴 전쟁터입니다. 임상 담당 의사가 자료를 정리할 틈도 없습니다. 임상이 늦춰질 상황이었다. 2020년까지 허가 신청을 내기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는 기후성 셀트리온 부회장이 나섰다. 그는 연말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루마니행 비행기를 탔다. 임상을 지원하기 위해 루마니아에 머물는 직원들과 현지 의사들을 만나 문제를 하나씩 풀었다. 직원들이 확진자를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기 위해 앰뷸런스에 탑승하기까지 했다. 직원들의 헌신과 희생 끝에 기적적으로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잠깐 이제 이런 내용을 보겠지만 가슴이 다시 한번 봤지만 먹먹해져요. 어떤 회사 직원이 이렇게 목숨 걸고 자, 임상에 이렇게 자기가 직접 목숨 걸고 동승까지 하면서 하는 직원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회사는요. 또한 이 부회장도 다른 회사 부회장님과 다르죠. 직접 날아가서 같이 2박 3일 동안 밤을 새죠. 그러면서 자료를 도출해냅니다. 그죠? 이런 회사 어디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슬로건, 책 뒷면에 표지해 있던 그 부분이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그 기사에는요. 자, 일은 함께 합니다. 지시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회장이 날아갔죠. 그죠? 타임나우는 바꿀 수 없다. 10개월 안에 그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의 피를 말리는 일이죠. 그죠? 사실 이게 또한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면 신약 개발은요. 최소 10년 이상에서 15년이 들어가요. 최소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요. 바이오 시밀러 램심 하나 개발하는데 3천억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인류에게는 재앙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류를 구한다는 소명이 있죠. 또 하나 그 이면에는 바로 셀트리온에게는 우리 셀트리온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연매출 최소 4조에서 6조, 6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 누가 들어오게 되죠? 자, 레키노라주. 이 엄청난 양을 두고 지금 아마 똥줄 타고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도 볼게요. 남들은 못하는데 우리니까 해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뭐라 명칭합니까? 바로 셀트리오니즘입니다. 셀트리온의 컬처, 문화, 가치관. 그죠? 될지 안 될지 재지 않는다. 그죠? 슈퍼 프로 액티브하게 한다. 가볍고 빠르게 단순하게 한다. 그죠? 이 엄청난 질적인 경쟁력, 세계 최고라고 보는 그 핵심 중에 그 핵심의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적 보고 그 다음 주가 보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이거 다시 언급해서 드릴게지만 여기에 또 사람, 우리 내면의 심리가 또 들어갑니다. 사실 이 세 가지예요. 이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나오는 데는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또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에는 펀더멘탈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의 핵심 경쟁력, 기술, 그죠? 이게 있으니까 레케노라주를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제 승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허가 받겠죠? 그리고 이제 수주 계약 나오겠죠? 그리고 잔고 찍히겠죠? 자, 그리고 실적 나오겠죠? 그리고 공장 가동 계속 하겠죠? 세계 수출되는 무역들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겠죠? 그럼 이런 재료가 쭉쭉쭉쭉 나오면 어떻게 되죠? 수급에 가서 달라가서 붙죠. 그럼 시가총액은 계속 업성은 해도 눌러대더라도 더 이상 못 눌러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50배 시세 차익을 누렸죠. 자, 그런데 자, 계속 언급할게요. 결국 이 실적이 나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직원이 목숨 거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임직원이 하나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 뒤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니까 3개월 뒤에 재무제표라는 손익계산서에 바로 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바로 3개월 뒤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그죠? 사람을 우선한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우리 셀트리온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 임직원들이 맨날 싸우기만 한다면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또한 자, 경영자나 오너가 자기밖에 모르고 주주를 개똥을 한다면 회사가 돌아갈까요? 아니잖아요. 서 회장님이 예전에 자기 담보, 주식 담보,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담보 바쳐갖고 주가 바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세계 최고의 회사 또한 주주 또한 우리 또한 셀트리온 독겜이라고. 왜? 다른 회사 주들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계속 좀 언급을 드릴게요.
자, 예전 기사예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잠깐 이 부분만 볼게요. 이 자료는 기우성 부회장님이 인터뷰한 자리인데요. 자, 셀트리온 대표 유럽 트룩시마 유럽 승리는 전략과 기술의 승리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터뷰했던 자료인데,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자, 그는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승인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총괄한 팀장을 불렀다. 출산하기 위해 분만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노트북을 놓지 못했던 팀장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소식을 듣자마자 기대표를 화장실로 불렀다. 기대표에게 고생한 임직원을 대신에 치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자, 보셨죠? 저분 이제 셀트리온의 이사님이세요. 박 이사님이라고 여자 이사분 계시는데, 저분이 분만실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노트북을 들고 이를 손에서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 보셨어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셀트리온의 경쟁력이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중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의 경영 철학과 가치관, 기업 문화, 그죠? 우리 주주도 회사의 주인이자 모두의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창업자 서정진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너무나 잘 담겨 있고, 우리 모두, 그리고 CEO, 경영자의 철학이 너무나 담겨 있는 우리 셀트리온의 컬처이자 문화입니다. 그러면 서 회장님, 자,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분은 하도 이제 하나의 제가 또 워낙 존경하는 기업인이기도 하고 저에게도 참 투자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 강연했던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서정진 회장, 흑수저 타령 그만하세요. 절실함이 중요. 연탁각의 아들서, 자, 이건 예전 기자니까 시청이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4차 산업은 새로운 변화이자 위기에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도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도전.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흑수저 타령 그만하세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매일경제 주최 세계 지식포럼 강연에서 새로운 시대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 자신은 셀트리온 창업 경험 이후 첫 바이오 시밀러 램시머를 만들고 그룹사로 키워나기까지 경험을 소장히 들려줬다. 서 회장은 만 32세에 나흘 후 대우그룹 최은세 임원에 올렸다가 IMF 위기로 회사를 떠나 실업자가 되기도 했다. 이후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다 바이오药품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해 2002년 설립한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다. 한때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고민 정도 했다는 그는 내내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와 청년들의 만연한 수준에 일침은 가했다. 서 회장은 연탁가게 아들로 중학생 될 때까지 산밑 동네에서 연탁 배달을 했고 대학교 때는 택시기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왔다고 한다. 흑수저니 뭐니 하며 수저 타령하는 게 제일 싫다. 부모의 직업이나 집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성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는 성공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절박한가에 달려있다. 세상에 실패란 단어는 없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뿐. 사업 스트레스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다는 그를 지탱해준 것은 살아있는 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었다고 한다. 서 회장은 도로전을 가로막는 건 모두 핑계일 뿐 자신의 사례를 거듭 언급했다. 그는 너무 늦었고 돈이 없다고요? 나는 바이오 전문가도 아니고요. 남들이 보면 늦은 나이인 45세에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을 향한 절실함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셀트리오니즘, 가치관 철학이자 질적인 견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자, 그쵸? 정말 최고의 회사이죠. 최소 10년 이상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넘치는 회사입니다. 그죠?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러면. 이거 볼게요. 이거 이제 며칠 안 된 기사예요. 연봉 4천만 원 받는 셀트리온 1년차 신입이 연말에 별도로 받은 성과급 액수. 자, 셀트리온 성과급 터져버림. 성과급 세전 2천만 원 터졌다. 4원 1년차 원천 징수 6,300. 이거 눈물 납니다. 작년 한 해 정말 고생해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약바이오계 전체 매출액 1위, 영업이익 1위, 시총 1위. 작년에 달성하고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그죠? 대단하죠? 직원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정말 많은 격려합니다. 대단하고 우리 레키노라주 개발하나 목숨 걸고 개발하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
경영자와 오너가 방향은 전하고 임직원, 임원들과 직원들이 모든 일을 다하며 실적을 버는 겁니다. 벌어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와 시차를 두고 장기적으로 동행합니다. 주주는 주가, 그리고 배당, 그리고 주주는 이 주가로서 이 실적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시차를 두고 반드시 올라감으로 따라서 우리 또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임직원이 목숨 걸고 일하는 게 바로 회사의 첫 번째 경쟁력입니다. 자, 우리는 셀트리온의 양적인 경쟁력, 그리고 질적인 경쟁력을 같이 확인해 보였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 최소 10년 이상, 자, 동행할 수 있죠. 그죠? 왜 최고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제 방송을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첫 번째, HTS를 끄고 한번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시면서 아니면 혼자 눈을 감고 지그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첫 번째, 회사가 망하느냐, 망할 것 같지 않느냐. 망할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셀트리온이 과연 매출액 30조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는 말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가와 시가총액의 형성 원리를 장기간 실적과 차트를 통해서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실적은 시차를 두고 도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많이 어저께 보니까 좀 불안하시고 초조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공포가 느꼈던 분도 많으시고 또한 분노가 나오시는 분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분들 다 각각 다 있으셨습니다. 댓글을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건 사실 실시간 계좌 잔고라고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자, 이거면 좀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좀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빈 공간에다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보면 주가, 보통 주가랑 우리가 실적의 관계를 어저께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서 손익계산서하고 주가 장기적인 동행을 봤잖아요. 실적이 18배에서 20배 가는 동안 주가는 50배 가까이 갔죠. 그죠? 이게 보통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가도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갔습니다. 이 시간 동안 공매도는 항상 늘 같이 있었어요. 실적이 올라가면 공매도 할애비가 와도 그 주가 올라가는 거 못 막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늘 실적만 보면 회사만 보고 가면 된다고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 플러스 알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가와 실적 그 안에 플러스 알파 사람 심리가 있다는 거죠. 멘탈.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거 아무리 좋아도 내가 흔들려 버려서 매도 버튼 눌러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컬 투자에서 나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으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말이 바로 주식 투자에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죠? 여기에 바로 내 마음의 요소를 모으는 게 뭐죠? 이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과 나오기에 지금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눌러내더라고. 목숨 걸고 똥줄 타 그러니까 눌러대니까 부 꺼지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 내면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 내면 파괴는 요소는 뭐죠? 분노, 걱정, 불안, 초조, 화남, 그죠?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제가 신용과 미수, 대출, 빚으로 투자하며 장기간 동행하기 힘듭니다. 그죠? 사실 그게 욕심이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고 차분하게 가는 걸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고를 해드려요. 그래야 오래 마음 편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투자에 빚이 들어가게 되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빼야 장기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절실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본업에 충실하는 거.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또 언급을 드리면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화도 나고 좀 공포도 오고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멘탈 털리잖아요. 지금 제가 HTS 키움에서 지금 뭐 4시까지 AS 하느라고 좀 필 수가 없는데 보게 되면 요렇게 예? 요렇게 떨어지면 지금 차트가 셀트리온 삼형제 차트가 지금 고점 박스권을 다 뚫어버리고 그저 이 세 가지 특자가 다 아래로 내려가 뚫어버리는 아래로 밑에 내려가가지고 중심선 꺼트리고 꺼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지지대가 없잖아요. 일봉상. 그죠? 요 부분에 있으니까 사람이 멘탈이 털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를 계속 공격했던 거죠. 여기 털라고. 그죠? 왜? 우리의 심리를 털어버리려고. 그죠? 그잖아요. 근데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밑으로 꺼지는 게 더 떨어질까봐 두렵잖아요. 그죠? 그걸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딱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딱 생각이 드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다음부터는 불안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떨어지면 요것 봐라 더 담든가 아니면 넉넉하게 여유 있게 쇼를 하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자 보이시죠? 2020년도 1조 8천억, 영업이익 7,600억, 순이익 6천억입니다. 그죠? 이 앞으로 2021년도, 22년도 얼마나 대단히 기대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확인해 봤어요. 매출액이 1조 7천억대, 1조 8천억대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그죠? 자, 제가 회사 안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망할 거라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망하지 절대 않죠. 그러면 봐봐요. 1조 7천억, 1조 8천억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그죠?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압도적이잖아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굉장히 돈을 부가가치가 크잖아요. 이 바이오 회사들. 특히 셀트리온 항체 부가가치가 무척 큽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베네핏, 부가가치를 부여받는다는 거죠. 주가가.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에 대한 시가총액이 그죠? 이 성장성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을 얘네가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으니까 독보적인 경쟁력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이 비싸게 거래가 되잖아요.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요. 근데 봐봐요.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감이 오시지 않나요? 야, 얘가 지금 뭐 주가가 뭐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지겠어요? 이런 회사들이. 자, 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또 편합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예요. 그죠? 지금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네이버 쪽밖에 없어서 지금 이걸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보면 자, 여기 떨어질까 봐 지금 우리 불안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이탈하고 요 근처에 걸려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 고통과 공포가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분노까지 오고. 그죠? 우리의 내면을 파괴시키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 드려볼게요. 이 회사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1조 8천억이었어요, 작년에. 올해 2천억. 레키노라주 빼도. 근데 이 회사에 대한 시가총액이 과연 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일정한 게 있는데 과연 시총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 집, 서울 집값이 평균 10억 원이 넘어갔죠? 그럼 서울 집값이 만약에 뭐 한 4억, 5억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 집값 평균 가격이. 아니면 3억까지 떨어졌다고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빤스까지 들어가야죠. 왜? 회사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집값이 만약에 아무런 전제 조건 하에 이상이 없다. 근데 갑자기 멀쩡하던 집이랑 멀쩡하던 회사가 아무 이상이 없어. 대외적인 악재도 없고 기업 내부의 악재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레키노라주까지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 근데 주가가 눌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감이 오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 심지어 반토막 났다 칩시다. 예를 들면 주가가 반토막 났어. 어떻게 해요? 이 멀쩡하던 회사가 쓸어 담아야죠, 그때는요. 그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그 규모에 의해서 시가총액, 주가는 그 바운드리, 그 밴드 안에서 움직입니다. 밴드 안에서. 97년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도 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때 어떻게 됐죠? 헐값에 대외적인 악재에서 떨어지잖아요. 이땐 담아야죠. 기업 내부의 악재가 아니라. 그죠? 이해 가시죠? 심지어 지금은 엄청난 호재가 떴는데 눌러? 그죠? 얼마나 똥줄 탈까요, 얘네들이요. 그죠? 이 부분을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틈틈이 계속 이 말씀을 업데이트 하면서 계속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회사의 시총은 4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매출액 2020년도 1조 7천억 8천억 그죠? 영업이익 정해져 있을 거고 우리 규모 캐파가 있어요. 2021년도에 또 예정된 캐파가 있습니다. 이거 주가에 반영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못했죠, 근데 중요한 건 그죠? 어느 정도? 요만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레키노라주 이게 셀트리온 몇 개가 생기는 거죠?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주가가 눌려요, 그죠? 아무리 눌리더라도 이 바닥이란 부분은 이 회사 캐파가 있어요. 얘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부적인 악재도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1조 7천억, 2조 5천억 이 안에서 움직이고 시가총액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걔가 빠진다면 얼마까지 빠질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과 주가는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아무리 떨어봐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사 안 망하면 셀트리는 어디 안 도망갑니다. 망하지 않고 계속 10년 이상 폭발적인 성장세 보여요. 그러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마음 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주가와 실적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 주가와 실적, 그리고 중심에 우리 멘탈이 있다. 그죠? 이 멘탈을 흔들 수 있도록 찌라시와, 그죠? 뭐 언론, 사람, 미디어, 뭐 심지어 돈을 쓰고 공매도, 그죠? 증권사 창구, 모든 것들이 동원되잖아요. 우리 흔들라고. 그죠? 그러니까 실적하고 주가 보면서, 주가 중에서 실적만 보고 회사만 보면 질적과 양적인 부분이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죠? 투자 메신저 TV가 최소 10년 이상 동행하면서 계속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 앞으로에 대한 핵심 경쟁력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보는 건 펀더멘탈보다 주가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멘탈이 더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노리는 건 개인들의 자중질환, 바로 멘탈을 바로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부자들이 단기 매매, 스윙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할 때 대부분 장기 투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셀트를 투자함에 있어서, 그죠? 이상 없죠? 실적 앞으로 이상 없죠? 우리 기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죠? 그러면 10년 이상 고 하시면 됩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가는 분명히 시가처럼 그 밴드 안에서 움직입니다. 불안하세요? 불안하셨던 분들, 그리고 화가 많이 나셨던 분들, 분노가 나셨던 분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지금 그 느꼈던 분노, 반드시 폭발할 시간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우리 곁에는 세계 최고의 펀더멘탈이 있으니까요. 레키노라주 발표를 앞두고 주가를 폭락했다? 레키노라주가 실패했나요? 아니면 그 가치가 훼손됐나요? 잠깐 이 기사 마지막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 짧게요. 당국,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삼상 허가전 고령자 투약. 아니 정부가 지금 뭐 치료 목적 승인도 해보고 났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썼어요. 치료 목적 승인이 아니라 허가 전에 그냥 고령자 투약하겠다고요. 이 말 좀 감이 오시죠? 결국 감이 오시죠? 승인은 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제품을 보고 얼마나 쫄았겠냐고요. 세계에서 예? 얼마 전에 뇌제네론이 며칠 전에 3조 계약했는데 이거 누른다고 얼마나 누르겠습니까? 실적과 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공매도 하락비가 오더라도 실적이 성장하면 이거 못 누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실적이 18배에서 20배 가는 동안 주가가 50배 갔는데 어떻게 누릅니까? 계속.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펀더멘탈 회사 가치 자체를 보면서 장기 동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의 주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굳건히 우리 길 가는 겁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의 그간 2030년 매출 30조를 얘기하면서 양적인 부분도 얘기했고 질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주식 방송은 차트와 수급, 오직 가격, 그죠? 컨텐츠 내용이 대부분 주가만을 많이 얘기해요. 오직 가격만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주가 급등의 환희, 최근에 느꼈던 공포와 분노, 그죠?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절실한 마음으로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자고요. 우리가 절실해야 될 것은 회사의 본질 가치, 기업 가치, 즉 펀더멘탈과 실적 그 부분을 양과 질에서 다 확인해 보았고요. 주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가의 움직임 속에서 희로애락을 자연스러운 과정, 좀 억울하지만, 그죠? 공매도나 의도적 세력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목적지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셀트리온이니까요. 그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자, 분명히 우리의 시간은 오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